6살 아이도 코인 지갑을 갖는 시대가 왔어요. 네, 저 진짜 이 소식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잖아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살부터 17살을 위한 앱 바이낸스 주니어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앱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 코인 가르치기 시대가 열린 걸까요? 어쩌면 되게 위험한 투기판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서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봐야 해요. 철학의 문제요. 네, 다음 세대의 돈의 관념, 또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말씀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그 포장지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 바이낸스 주니어라는 앱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바이낸스도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핵심은 부모의 100% 통제입니다. 100% 통제요? 네, 아이가 하는 모든 활동, 코인을 받거나 보내는 모든 과정이 부모 계정을 거쳐야 해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 아이 명의로 계좌가 생기긴 해도 사실상 부모가 관리하는 금고에 이름표만 붙여주는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디지털 용돈 기입장 같은 거죠. 부모가 뭐 일일 지출 한도나 이체 한도도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건 다른 지점이었어요. 어떤 점이죠? 13살 이상이 되면 부모 승액만 있으면 일부 송금을 아이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요. 아, 여기서 뭔가 바이낸스의 진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앱이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뭔데요? 어린이용 암호화폐 경제훈련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요. 네,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고 흔들어 보는 거란 차원의 다른 경험을 설계한 거예요. 통제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 관리, 그리고 이전이라는 핵심 경험을 아주 조금씩 맛보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용돈 교육은 소비랑 저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렇죠. 이건 아예 자산 운용의 개념을 심어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어 선택부터 무게감이 다르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규제가 허용되면 아이들 계좌로 이자를 받는 수익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와, 이건 거의 뭐 어린이용 예금 통장이네요. 디지털 버전. 그렇죠. 디지털 원주민인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날로그식 저축 교육이 안 통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세계 최대 거래소가 갑자기 어린이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바이낸스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뭔가요? 공동 설립자인 이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돈을 다루는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와, 말은 정말 좋네요. 금융 문해력, 그러니까 돈을 읽고 쓰는 능력이 이제 생존 기술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가르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듣기엔 정말 흠접을 데 없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가 돈에 대해 일찍 깨우친다는데 반대할 부모는 많지 않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기업이 그런 교육적 이상만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이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냉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요? 네. 미국 거래소 제미니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 세계 Z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경험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Z세대면 꽤 높지 않을까요? 한 20%, 30% 정도? 무려 51%입니다. 네. 51. 와. 51%요? 절반 이상이요? 네. 절반 이상이 이미 코인을 보유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바로 윗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미 대세가 됐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이낸스의 시선은 이미 Z세대를 넘어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알파 세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핵심 고객들이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앱 UI에 익숙해져라. 바이낸스라는 브랜드를 코카콜라처럼 느끼게 만들어라. 이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굉장히 정교한 미래 고객 선점 전략인 거죠. 조기 교육은 그 전략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명분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물론 이런 기업 전략과는 별개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시대가 변했으니 교육의 도구도 변해야 한다. 암호화폐 동화책 나인블럭스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가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이었죠? 과거 아이들이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다면 지금 아이들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시대다. 세대의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용 암호화폐 동화책들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동화책까지요? 네, 제목들이 재밌어요. 크립토 ABC, B is for 비트코인, 심지어 잠자리 동화 컨셉으로 나온 굿나잇 크립토 이런 책까지 있어요. 하하,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블록체인을 설명하고 NFT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콘텐츠도 정말 많아졌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것이 순수한 교육으로만 기능할 수 있을까? 반대편의 우려는 아니다라는 확신에서 출발해요.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폐라는 자산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 바로 극심한 변동성이죠. 맞아요. 어린 저도 자산 가치가 하루에 10%만 움직여도 심장이 철렁 내려왔는데 그렇죠. 만약 아이가 받은 용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난다면 그 충격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50% 손실은 투자 실패 경험이지만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는 내 존재 가치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와, 존재 가치요? 네. 돈에 대한 극심한 공포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반대의 경우예요. 반대요? 운 좋게 가치가 오르는 경우요. 네. 만약 2배, 3배로 뛰는 경험을 한다면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훨씬 위험하죠? 바로 도박 심리가 내재화될 수 있거든요. 도박 심리? 네. 블록체인 개수를 이해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이성적인 과정은 다 생략된 채 오직 오를까 내릴까 이 단기적인 가격 예측 게임에만 몰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이죠. 버튼 몇 번 눌러서 즉각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험에 중독되면 땀 흘려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극도로 어려워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건 가격 맞추기 기술이 아니라 저축, 분산, 리스크 관리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바이낸스 주니어 같은 앱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알고 대비해야 할까요? 핵심 리스크를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방금 길게 이야기했던 변동성이 주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아이가 받은 용돈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부모는 그저 괜찮아, 오를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아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몰빵 위험이죠. 분산 투자를 모르니까?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코인 하나에 용돈 전부를 쏟아붓는 상황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인 도박화 가능성으로 직결됩니다. 아이들은 투자의 과정을 공부하기보다 결과, 즉 수익에만 집착하기 쉬워요.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고 버튼 누르는 행위가 그냥 모바일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노력의 가치를 배우는 대신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는 방식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아이의 경제관념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운 좋게 한 번 큰 돈을 벌면 왜 굳이 힘들게 알바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번째 리스크인 수익에 대한 왜곡된 관념 형성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한탕주의에 조기 노출되는 셈입니다. 정말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외면하고 코인은 절대 안 돼! 라고 금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모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디지털 자산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접근법이 현명할까요? 그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의 초점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겁니다. 재설계라면 예를 들어 가격이 아니라 저축 중심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접근법인데요. 매일 시세 변동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매주 정해진 소액을 꾸준히 모아가는 디지털 적금처럼 활용하는 거죠.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비트코인 수량이 0.001개, 0.002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서요. 네, 꾸준함의 가치랑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분산의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꼭 설명해줘야 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용돈을 A 바구니랑 B 바구니에 나눠 담아두면 혹시 한 바구니를 떨어뜨려도 다른 바구니는 안전하단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 보유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건 내일 팔 장난감이 아니라 10년 뒤 너의 대학 등록금이 될 씨앗이야.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단기 차익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모든 과정에 부모의 지속적인 통제와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결국 부모의 역할이군요. 네, 앱의 통제 기능을 100% 활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통제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의 교육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의 도구로 삼아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 부모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거세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어나 수학을 배우듯 언젠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날이 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디지털 금융 같은 과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디지털 금융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입니다. 아, 그들을 위한 시장이요? 네, 지금은 바이낸스 주니어 하나지만 앞으로 아이들 전용 NFT 마켓, 청소년용 소액 디파이 상품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은 예상 못하는 새로운 위험을 동반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 금융 범죄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어린이 코인 현상은 결국 미래를 위한 조기 금융교육이라는 희망적인 시선과 통제 불가능한 투기판으로의 조기 노출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코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가정에 맞는 답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될지 투기가 될지는 결국 어떻게 사용하고 가르치는지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 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